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제철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더 교사 김경규입니다. 오늘 청담교실 ICT 활용 교수 학습 분야에서 우리가 프레지 기초와 활용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지는 쉽게 말하자면은 일반 그 파워포인트보다 약간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발표 도구입니다. 수업 설계를 할 때 학생들과 조금 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컨텐츠를 만들고 싶을 때는, 아니면 수업 자료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것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거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학습 목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프레지를 수업의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직접 체험해보고 만들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프레지와 에드퍼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수업 자료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프레지는 수업 자료를 조금 더 재밌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조금 더 다가가고 서로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애드라는 퍼즐, 애드 퍼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퀴즈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프레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프레지 기초와 활용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프레지가 뭔지, 그리고 프레지 간단한 사용법,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프레지를 직접 사용해보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프레지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다른 웹 앱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조금 더 재밌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 사례를 통해서 더 멋진 수업 설계를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애드 퍼즐이라는 것을 가지고 프레지와 함께 조금 더 재밌게 멋지게 수업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 프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프레지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 드리겠습니다. 프레지는 스토리텔링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랙티브한 프레젠테이션 도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업 자료를 우리가 제작할 때 슬라이드 방식으로 장면으로 넘어가는 이 파워포인트 도구 말고 스토리텔링 있게 좀 상호작용적으로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생각을 그리는 프레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프레지 사이트는 이렇습니다. 네, 한번 접속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지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우리가 봤을 때 집중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프레지하고 파워포인트 두 개의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유형별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으로 봤을 때는 프레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그 캠퍼스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 놓고 그것을 학대 축소하면서 이렇게 화면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 따라가는 것처럼 스토리텔링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파워포인트는 장면을 넘기는 이러한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장면을 전환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프레지는 웹 기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데스크탑 형태로 되어 있는데 스토리지는 약간 클라우드 방식으로 원드라이브하고 연동이 될지 모르지만은 프레지는 원래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원만 가입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나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같이 공동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파워포인트는 무조건 라이센스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 보기 전에 일단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 프레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 파워포인트와 클라우드 기반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무료 좋지 않나요? 그리고 한 장의 캠퍼스에 모든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분야별로 한 장씩 넘기는 이런 파워포인트보다 조금 더 스토리텔링 있고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디자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거죠. 플랫폼이 아니라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프레지는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에 본인의 자료를 모든 사람에게 공유한다는 그 조건을 이행한다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스토리지 기반의 프레지를 가지고 수업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5단계 형태로 한번 진행하면 선생님분들이 도움이 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프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수업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수업 자료를 만들려면 그 수업에 관련된 내용하고 이미지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를 가져와야겠죠? 그거에 관련된 그래프 자료를 가져와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자료를 가져왔으면은 어떠한 틀에다가 그 자료를 넣어서 그 수업을 진행할 건지 일단 전체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캠퍼스가 필요하고 그 캠퍼스 안에 어떤 구도로 내용을 적을지 그 템플릿을 짜야 됩니다. 그죠?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스토리텔링 있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패스를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면 됩니다. 점검을 하고 반복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적어놓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었으면 공유하고 발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제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에서 부분적으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원 가입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프레지라는 사이트 주소를 넣습니다. 자, 프레지 com 쳤죠. 치고 난 다음에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 사인 업 버튼 있죠. 요거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회원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나 여러 가지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를 적어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회원 가입보다는 우리 여러분들 쉽게 회원 가입하는 방법은 구글 계정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Sign up with Google이라는 메뉴 버튼이 있는데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연동해서 회원 가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구글을 이용해서 회원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계정이 테스트 계정이라고 한번 사용해 볼게요. 테스트 계정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죠? 쉽죠? 그러면 이제 동의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 Continue라는 버튼을 눌러서 최종 가입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교육용으로 사용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듀케이터를 눌러주시고, 그 학교 레벨이 있는데, 중학교 교사면은, 미들스쿨로 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무료로 사용할 거니까, 베이직 버전을 사용할까 합니다. 자, 컨티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지닷컴에 회원 가입을 완료하면 가장 첫 번째 화면으로 프레지 대시보드라는 화면에 이렇게 접속하게 됩니다. 이 대시보드는 초기 화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초기 화면의 주요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좌측 상단에 보면 프레지 비디오 메뉴가 있고요. 이 실질적으로 비디오를 만드는 거죠. 프레지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만드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프레지 프레젠트라는 말이 있는데 메뉴가 있는데 이 프레젠트는 실질적으로 우리 수업 자료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요 메뉴로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다른 선생님분들이나 다른 사용자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검색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프레젠트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로 이렇게 거쳐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그 과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키보드 화면에서 첫 번째 프레젠트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Create from Template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수업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메뉴를 클릭하면 두 번째로는 어떤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 건지 그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My Presentation이라는 요 템플릿을 활용할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템플릿을 사용하겠다라는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타이틀은 뭘로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수업 자료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라는 메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해놓고 제 이름이 김경규니까 밑줄 긋고 김이라고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겠다고 이렇게 메뉴를 선택해줘야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료 버전일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공유하는 그러한 형태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모두 사람에게 공유하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서 사용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토픽을 설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토픽은 토픽 안에 또 다른 작은 서브 토픽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기 토픽에 더블 클릭하시면 토픽 제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I라고 했고 그러면 이 안에 또 서브 토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브 안에 들어가면 또 내용을 적게 되어 있죠. 토픽 안에 그러면 AI라는 걸 넣고 여기에 내용을 적어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서브 토픽이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고 이 첫 번째 토픽에는 서브 토픽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토픽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라는 큰 주제가 있으면 AI 주제 안에 다른 소규모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그 AI 안에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그러한 서브 토픽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서브 토픽 만드는 게 있습니다. 메뉴가 서브 누르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죠? 한 개 한 개씩 누를 때마다 이 서브 토픽이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한 개 한 개 눌렀을 때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좌측 상단에 있는 토픽의 메뉴를 이용해서 서브 토픽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재밌게 수업 자료를 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했지만 내가 원하는 배경, 내가 원하는 모양, 토픽의 모양,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깔, 텍스트 글꼴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배경, 원하는 모양, 원하는 컬러를 바꾸고 싶다면 이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만든 이 전체적인 이 캠퍼스 바닥에 내용, 모양, 글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메뉴를 누르면 이제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럼 요 각각의 백그라운드, 토픽, 그리고 컬러, 텍스트라는 네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 사이사이에 점 3개의 부분이 보입니다. 이 점 3개는 옵션 더보기라고 실질적으로 한번 눌러보면 알 것 같아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바를 보시면 여기 보면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지지 않나요? 그죠? 바뀌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배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픽의 스타일을 나는 원으로 하지 않고 사각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토픽의 메뉴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모양을 누르시면은 그 모양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컬러 스타일도 내가 이제 좀 배열을 바꾸고 싶다 하는 분들은 컬러 메뉴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컬러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바뀌는 거 보시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컬러를 바꿨으면 글꼴 스타일도 한번 모양도 바꾸고 싶다 하면 텍스트 메뉴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내가 원하는 글꼴 기본 글꼴 스타일을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뀌는 걸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스타일 메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프레지 추가 기능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토픽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토픽사에 있는 요 메뉴에 애니메이션을 한번 삽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토픽사를 더블 클릭이면 주제와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인서트 메뉴 누르시고 애니메이션 클릭하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이 뜹니다. 그 애니메이션 창이 뜨면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나 토픽의 내용을 적습니다. 적고 영역 제가 영역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역 1이라는 요 부분에 확대를 하고 싶으면 줌 에리어나 줌 툴을 활용해서 확대하는 애니메이션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툴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에리어 1 부분에 클릭 한번 하시고 줌 툴을 딱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생긴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제대로 진행됐는지 한번 화살표 방향을 누르면서 한번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간단하게 시범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학대 축소하는 걸 좀 배웠지만은 이 애니메이션 기능에 뭐가 있냐면 약간 이제 회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로테이트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알터 엣지 부분을 꾹 누르고 돌리면 될 것 같네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알터 컨트롤 엣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이 회전하는 모양이 되죠. 엣지 부분에 갖다 대니까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각각 토픽에 회전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 엣지 부분에 이렇게 방향을 틀으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요 메뉴로 공유 메뉴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공유 메뉴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만든 것을 URL 링크를 통해서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이 URL 통해서 전달한 자료를 통해서 라이브로 프레지하는 방법, 그리고 비디오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공동 작업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공동 작업을 하면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의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여러 명의 교사가 같이 함께 집단지성으로 협업 활동하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음은 프레지 유용한 팁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기존의 슬라이드 방식의 파워포인트 파일을 변환해서 프레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는 프레지 프레젠트라는 메뉴 안에 컨버트 파워포인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기존의 파워포인트 파일을 프레지로 변환해서 다 새로운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우리가 이제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닌 다른 선생님들이나 여러 사용자분들이 멋지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프레지를 가지고 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모아 놓은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 갤러리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갤러리에 접속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프레지 자료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것을 메이커 카피라는 메뉴를 통해서 복사를 해서 나만의 스타일의 프레지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프레지에다가 조금 더 인터랙션한 그러한 퀴즈를 넣어서 조금 더 유용한 그런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프레지에다가 조금 더 재미있는 퀴즈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수업 자료를 만든다면 더 유용한, 더 유익한 수업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애드퍼즐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애드퍼즐에 먼저 사용하려면 일단은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이때 구글 계정을 활용하면은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참여하는 방법은 이 퀴즈가 쉽습니다. 공유 링크를 배포하거나 아니면 프레지에다가 그 공유 링크를 삽입해서 보여줌으로써 접속하기 위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 방법은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영상 중간에 퀴즈를 삽입하여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새로운 개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익한 영상에다가 무엇을 퀴즈를 삽입해서 운영하면 더 재미있는 퀴즈 활동이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객관식과 주관식 모두 가능하고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퀴즈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프레지 기초와 활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차시에 프레지를 사용한 모국어 수업 사례를 살펴보고 직접 수업 설계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 교사 김경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